혹시 톡백 수익률 7일 수익률 상위 코인을 보시면 좀 낯익은 이름들이 또 등장합니다. 헤데라, 알고랜드, 아이오타, 스텔라 루멘 이런 애들이거든요. 이런 애들을 보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이 바로 미제 코인은 위대하다. 지금 비트는 24년은 블랙락 덕분에 25년 트럼프 덕분에 비트코인 걱정 없습니다. 촬영 시각은 1월 17일입니다. 자, 파월의 시간이 갔습니다. 파월의 시간이 가고요. 트럼프의 시간이 왔습니다. 트럼프의 시간은 1월 20일 트럼프 취임일이죠. 갑자기 기대감이 뿜뿜하면서 비트가 10만 달러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트럼프의 시간이 오니까요. ETF 흐름도 턴한 느낌입니다. 여기 자금이 빠져나갔을 때는 매크로에 대한 걱정 때문에 금리 인하 생각보다 안 할 것 같아 라는, 그러면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에 자금이 빠진 듯한 모습이었는데 트럼프의 시간이 오니까 ETF로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만하면 수익 실현해야지 라고 하면서 매도를 하는 세력이 계속 있을 거고요. 그래서 조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조정이 나왔지만 주요 지지선 대충 9만 달러는 금방 회복했거든요. 그러니까 9만 달러 밑으로 잘 떨어지도 않고 잠깐 9만 달러 밑으로 갔다가 바로 다시 올라왔거든요. 조정에도 주요 지지선 유지가 됐고요. 이건 바로 강세장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조정이 올 때마다 개인들은 약간 무서워서 가격 자체가 높다 보니까 개인들은 파는데 고래들은 계속 비트 물량을 개인에게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조정이 있겠지만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추세 전환은 아닐 것 같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트럼프형이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그래프에서요. 갑자기 비트코인이 가자 쪽으로 방향을 틀고 10만 달러를 가뿐히 돌파한 이유는 바로 이 뉴스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크립토와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가 굉장히 나옵니다. 특히나 이제 그 크립토 전문 매체들 있잖아요. 좀 약간 규모가 작은 매체들에서 굉장히 크립토 관련된 호재 뉴스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볼 때는 그런 작은 매체에서 나오는 호재 뉴스는 너무 지나치게 믿지는 마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NYT, 월시저널, 블룸버그 등에 나오는 뉴스는 좀 믿을만 하거든요. 가격을 저는 밀어 올린 걸 뭐라고 보냐면 바로 이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뉴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데이비드 sak스 크립토 차르죠. 암호화폐 업계 인사들이 행정명령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저는 이걸 처음에 볼 때 행정명령에 그 전략자산 비축 이게 포함되는 거야? 라고 순간 잘못 봤어요.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보인다고 제가 그걸 너무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놀랍다. 야, 이거는 진짜 장난 아니다. 엄청난 호재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행정명령에 전략자산 비축이 포함된 게 아니라 암호화폐 업계 인사들의 백악관 창구는, 소통 창구는 바로 크립토 차르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업계 인사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에 바라는 게 뭐야? 라고 이제 리스트를 쭉 정리를 했어요. 그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하나가 뭐냐?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19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매각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일단 그거 팔지 마. 왜냐하면 시장에서요 그거 판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흔들렸거든요. 가장 최근에 보면 실크로드 사건 때 압수한 그 비트코인이요. 그거 매각 허가 뉴스가 나오자마자 비트코인이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팔 수 있다지 팔겠다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비트코인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정부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이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예 팔지 마라고 이제 업계 인사들이 행정부에, 트럼프 행정부에다 요구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수백억 달러를 새로 매수해서 전략 중국으로 사용해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첫 번째가 가장 보수적인 의견이에요.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안 팔면 되는 거야. 그 미국 정부가 들고 있는 거. 근데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재정 지출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의회 동의 필요 없이 행정명령만으로 이렇게 설계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요거는 조금 실현이 약간 애매모호한데 첫 번째는 그냥 트럼프가 그래 안 할게 라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업계 인사들이 이 두 가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업계 수건 사업을 데이비드 sak스 크립토 차르에게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데이비드 sak스가 트럼프한테 전달할 거고요.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잘못 봐서 된다라고 봤었는데 전략자산 비축 이게 달성이 되려면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달 소식, 이걸 전달했다라는 소식만으로 비트가 반응했죠. 그래서 되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 25년 매크로 상황은 사실 별로예요.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 에릭 발추나스, 우리 ETF 형제죠. 제임스 세이파트와 함께. 비트코인의 최대 위험은 미국 증시 하락이다. 이게 뭐예요? 매크로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코인베이스 리서치 책임자 역시 거시적 요인의 좌우가 돼서 1분기 순탄치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 소속 애널리스트가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후퇴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거 매크로죠. 비트코인 10만 달러 지지선 전환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25년 매크로 상황은 별로입니다. 24년에는 확실한 비트코인을 밀어올릴 만한 모멘텀, 비트코인 ETF 승인이 있었죠. 올해는 트럼프형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 2.0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매크로 상황은 별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이제 트럼프를 사실 다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형을 너무 믿지 말라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가 뭐 반암호화폐 정책을 도입한다 그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가 사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관세 정책 같은 거예요. 사실 크립토야 우리끼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트럼프의 경제 정책 가운데 우선순위를 보자면 이 무역 정책, 관세 정책 이런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 경제 정책을 보면 다 달러 강세를 유발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달러 강세를 유발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자기가 지금 이게 주장하고 있는 정책을 밀어붙이긴 어려울 거다. 이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물가 오르잖아요. 그럼 쉽지가 않아.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는 정책 그거 다 실현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는 의견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의 주요 경제 정책을 보자면 달러 강세를 유발하고요. 달러 강세 유발은 비트코인에는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야, 형 너무 믿지 마라는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알고라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게요. 트럼프형의 정책은 뭐 이런저런한 정치적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블랙락. 정말 요즘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요. 블랙락이 비트코인에서 엄청난 그 힐링을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정말 이 나오는 뉴스를 종합해서 보자면 정말 자신들의 주력 산업으로 주력 그 테마로 밀고 있는 것 같아요. 블랙락 디지털 자산 책임자가 비트코인 채택이 이제 본격화됐다. 야, 지금 끝이 아니야. 이제 막 시작이야. 앞으로 더 많은 돈이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고객들이요. 우리 IBIT를 선택해 주세요. 뭐라는 거겠죠. 지난해 비트코인 현물 ETF 성과가 놀랍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보급은 아직 초기 단계.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도입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재밌었어요. 암호화폐 반대론자 블랙락 임원이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분이요. 뭐 기사를 봤더니 마크 위드먼이라는 수속 임원인데 레리 핑크 그 다음의 잠재적 후계자로 20년 동안 블랙락에서 근무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을 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레리 핑크를 이어서 CEO가 될 거라고 봤던 인물은 크립토 반대론자였던 거예요. 근데 블랙락에서 이렇게 20년 동안 블랙락에 충성하면서 다음 잠재자라고 여겨졌던 사람을 아예 내칠 정도면 사임인데 이게 자발적 사임인지 아니면 알아서 약간 분위기 봐서 물러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블랙락에서는 확고한 비트코인 밀어주자라는 기조가 회사 전반에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무리는 희망 회로로 가겠습니다. 델파이 디지털이요. 비트코인 4분기 최고점에 도달할 거다. 그리고 뭔가 데일리호들이 분석을 해봤더니요. 포물선 패턴을 보니까 16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했고 크립토 퀀트는 올해 트럼프 정책 호재로 24.9만 달러에 도달할 거다 예측을 했는데요. 어제 주기영 대표도 조선비즈 컨퍼런스 와서 24.9만 달러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마무리는 희망 회로로 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대한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소사서와 함께하는 헤데라 뉴스입니다. 필리핀 금융기관들이 헤데라 DLT 네트워크, 분산 원장 기술 네트워크 기반으로 다중발행자 스테이블코인 PHPX를 출시합니다라고 했어요. 헤데라 네트워크에서 운영될 멀티뱅크 페소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자, 필리핀에서 필리핀 유니온뱅크, 리잘 상업은행 등이 모여가지고 필리핀 페소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내는데 그 기반 네트워크를 헤데라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필리핀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필리핀은 네 번째, 전 세계에서 네 번째 송금 수신국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나가서 일하는 자국 국민들이 필리핀 본국으로 송금하는 돈으로 경제가 굴러간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필리핀 GDP의 약 10%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외화 송금의 문제점이 뭐냐면 결제 속도가 상거래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바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극복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의 실효성이 입증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될 것 같고요.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헤데라 네트워크가 있다라는 겁니다. 소서 수합과 함께하는 소서 뉴스입니다. 소서 수합 최신 개발 업데이트를 올렸습니다. V2 풀이 개선이 됐고요. 토큰 시스템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인프라도 개선을 했고요. 제가 크립토 프로젝트에서 중요하게 보는 건 바로 계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내가 투자한 토큰에 이걸 항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소서 수합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자 농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 인센티브는 2024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이 됩니다. 17일 현재 USDC 풀의 수익률은 약 30.23%입니다. 이게 최근에 헤데라 가격이 오르면서 보상률이 상승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소서 수합의 제작 지원을 소서 토큰을 통해 받았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지금 알트는 미제는 위대하다. 알트도.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만저만합니다. 뭐 오르는 것 같고 내리는 것 같죠. 제가 최근 1개월로 봐서 그렇지 뭔가 등락이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57%.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알트 시즌 요원하죠. 알트 시즌이 오려면 최소 비트 도미가 한 40% 안팎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알트코인 중에 가장 시가총액 큰 이더리움 역시 고구마 상황을 계속 연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차트고요. 이 파란색이 하늘색이 달러 기준이고요. 노란색이 비트 기준입니다. 뭐 달러 기준은 조금 올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비트 기준으로 보시면 상황이 계속 좋지 않습니다. 고구마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짤까지 나오죠. 우리 주기영 대표가 이더리움은 스테이블 코인인가? 라고 하면서 21년 3월에도 21년 8월에도 22년 1월에도 22년 3월에도 쭉쭉쭉 24년 11월에도 25년 1월에도 3,116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롱은 조롱입니다. 조롱도 롱이다라는 명언을 슈카가 했었는데 사실 조롱은 조롱이고요. 이런 와중에 코인리스 그 PR 계정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올린 흑말라카우 읍제라는 개인 의견을 올린 직원이 사죄를 하는 모습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들은 ETF가 되겠죠. ETF 이제 돌아오는 건가요? 트럼프의 시간이 오는 즈음이 되자 다시 유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파월의 시간대는 유출이 됐었고요. 이게 앞으로도 쭉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더리움이 근데 펀더멘탈을 봐도 좋지 않은 게요. TVL도 안 쓰입니다. 이더리움 전체 TVL 점유율이요. 54.51% 3개월 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뭔가 이더리움이 플랫폼으로서 쓰임새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명확한 쓰임새를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시총 상위 코인 근황을 보겠습니다. 와, 정말 압도적인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 시가총액 3위 코인인데요. 지금 현재 7일 기준으로 수익률이 47%, 50%에 육박을 합니다. 톱 100 중에 7일 수익률 4위를 볼까요? 7일 수익률 4위 수준으로 소팅을 했는데 리플이 시가총액 3위 코인이 무려 세 번째로 많이 오른 코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른 애들은 시가총액이 작아요. 근데 리플은 시가총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47%나 오른 거죠. 그리고 이 혹시 톱백 수익률 7일, 수익률 상위 코인을 보시면 좀 낯익은 이름들이 좀 등장합니다. 헤데라, 알고랜드, 아이오타, 스텔라 루멘 이런 애들이거든요. 이런 애들을 보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이 바로 미제 코인은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미국에서 만든 코인을 우선시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그 시가총액 3위 코인 근황에서 보자면 솔라나가 바이낸스에 밀려있긴 하지만 조금만 오르면 아마 이거 이렇게 플립될 거예요. 이게 넘어설 거예요. 제가 이 캡처를 떴을 때 변창호 코인사관학교에서 간 텔레그램인데 그때는 솔라나가 여기도 아니구나. 솔라나 바로 BNB 잡으러 가는 중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거의 붙었습니다. 아마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제 코인이 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코인 커뮤니티 방에서 오픈 카카오톡 방에서 받은 건데 누가 쓰신 건지 모르겠는데 갖고 와봤습니다.
미국에서 설립되거나 주요 팀이 미국 기반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으면서요. 이분이 보기에 이런 애들이 미제 코인이다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미제 코인이라고 하기는 뭐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은 뭐 그냥 밀어주니까 전략자산 비축 같은 느낌으로. 이더리움, 이거를 이제 미제 코인으로 분류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만든 사람이 비탈릭 부테린이잖아요. 이 부테린이 캐나다에서, 그러니까 아빠가 러시아 사람인데 캐나다로 이민을 왔어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지널은 러시아니까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안 좋은데 어떻게 러시아 사람이 만든 코인을 미제 코인으로 밀어줄 수 있을까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컨센시스가 이더리움의 개발 인프라 회사잖아요. 이 컨센시스가 바로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더리움도 미제 코인으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리플, 이야말로 미제 코인이죠. 네. 라이트코인, 이건 미국에서 개발된 비트코인의 경량 버전으로 더 빠른 트랜잭션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목표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라이트코인 ETF가 이더리움 다음으로 가장 먼저 나올 그 ETF가 될 거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링크 설립자가 미국입니다. 솔라나 설립자 미국이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 차르 데이비드 sak스가 멀티코인을 통해서 상당량의 솔라나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발란체 미국입니다. 헤데라 해시그래프 미국 텍사스에 있습니다. PPL을 해주시는 소서스왑의 기반체인 헤데라거든요. 그래서 헤데라 관련된 소식을 많이 알고 계세요. 헤데라 해시그래프 창업자 역시 트럼프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미제 코인이 가는 건가요? 실제로 보면 미제 코인이 최근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차남이 직접적으로 나는 이걸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재밌는 게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꽤 많이 등장한 경험이 있어요. 어떤 주요 인사들이 나 이 코인 들고 있어요 할 때. 그런데 솔라나를 들고 있는 게 눈에 띄었고요. 무엇보다도 수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수위도 미제 코인이죠. 마신 랩스라고 하는 그 페이스북에서 리브라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하던 사람들이 페이스북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접으면서 나와서 새로 창업을 한 게 앱토스와 수위죠. 그 가운데 지금 수위 쪽이 최근 들어서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긴 합니다. 차남이 좋아하는 코인이니까 주목할 만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게 다 투자 추천 아니고요.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